나는 10년 넘게 연예계를 취재해온 한국연예부 기자다. 수많은 열애설과 결별설,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임신과 출산의 소문을 지켜봤지만 이번만큼 취재 현장이 술렁였던 적은 드물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한 장면이 순식간에 온라인을 장악했고 해시태그 하나가 연예 뉴스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바로 샵사인 미우새, 그리고 김승수와 박세리의 이름이 동시에 등장한 산부인과 동행 논란이다. 모든 것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하루에서 시작됐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산부인과 앞, 평소와 다름없이 환자들이 오가던 그곳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포착됐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몇 분 후 익숙한 얼굴을 알아본 누군가가 휴대전화를 들었고 그 순간부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김승수와 박세리. 배우와 전 골프 여제. 전혀 다른 분야에서 활동해온 두 사람이 왜 하필 산부인과였을까?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는 나에게 이렇게 전했다. 두 사람 모두 매우 진지해 보였다. 웃음기라고는 거의 없었고 대기실에서도 말수가 적었다. 이 한마디가 기름을 부었다. 연예계에서 진지함은 곧 중요한 결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 상담, 시험관 시술, 혹은 임신 확인. 수많은 가능성이 동시에 떠올랐고 그중 가장 자극적인 추측이 가장 빠르게 퍼졌다. 박세리 임신설이었다. SNS는 말 그대로 폭발했다. 몇 장의 흐릿한 사진과 산부인과 동행 목격지라는 문구만으로도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다. 결혼 발표 임박 아니냐, 미우새에서 복선 깔았던 거 아니었어. 박세리 나이에 임신이라니 대단하다 같은 댓글이 쏟아졌다. 사실 확인은 중요하지 않았다. 자극적인 이야기는 언제나 진실보다 빠르게 달린다. 기자로서 나는 이 지점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10년 전, 한 톱 여배우가 산부인과에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신설이 돌았고 결국 단순한 건강검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불과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이미 그녀는 비밀 결혼과 출산 임박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야 했다. 이번 사안도 그 연장선일까? 아니면 정말로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걸까? 김승수와 박세리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열애를 인정한 적이 없다. 예능 프로그램 별표 미운 우리 새끼 별표를 통해 친분을 드러내긴 했지만 그 역시 어디까지나 방송용 케미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방송은 늘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교묘하게 흐린다. 시청자들은 작은 눈빛, 미묘한 말투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한다. 저건 그냥 연출이 아니야 라는 확신은 어느새 집단적 믿음이 된다. 특히 박세리는 그동안 결혼과 출산에 대해 솔직한 생각을 밝혀왔다. 기회가 된다면 아이는 낳고 싶다는 과거 발언이 다시 소환됐고 김승수 역시 가정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했던 인터뷰가 재조명됐다.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했던 말들이 하나의 서사로 엮이면서 사람들은 이미 둘의 미래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산부인과라는 장소는 상징적이다. 연예인이 그곳을 찾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십 개의 기사가 만들어진다. 실제로는 건강검진, 지인의 동행, 혹은 단순 상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행이라는 단어가 모든 걸 바꿨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 둘이 하필이면 김승수와 박세리였다는 점,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조건이 겹쳐 있었다. 소속사 측은 빠르게 움직였다.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먼저 나왔고 이어 김신설은 사실무근이라는 짧은 부인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미 불은 붙었다. 부인 기사는 루머 기사만큼 주목받지 못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댓글창에서 서로 다른 확신을 내놓았다. 부인할수록 더 수상하다, 이렇게까지 숨길 이유가 있나, 라는 반응이 대표적이다. 현장을 취재한 또 다른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두 사람이 따로 접수하고 따로 진료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같은 시간대에 병원에 있었던 건 사실이다. 이 말은 오히려 논란을 더 키웠다. 함께 왔지만 함께 들어가진 않았다. 그렇다면 왜 굳이 같은 시간에 같은 병원에 있었을까?
연예계에서 우연은 늘 가장 믿기 힘든 설명이다. 나는 이쯤에서 질문을 던지고 싶다. 우리는 왜 이렇게 연예인의 사생활, 특히 임신과 출산에 집착하는가? 축하와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그 이면에는 선정성과 소비 욕망이 숨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로서 나는 대중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기록해야 한다. 그것이 불편한 진실일지라도. 박세리 임신설은 단순한 가십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됐다. 스포츠 영웅이자 독립적인 여성의 상징이었던 그녀가 임신이라는 키워드로 다시 조명되는 순간, 사람들은 그녀의 업적보다 개인적 선택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김승수 역시 마찬가지다. 그의 연기 경력보다 상대 남성이라는 프레임이 먼저 씌워졌다. 결국 이 논란은 아직 진행 중이다. 추가적인 공식 입장도 확실한 증거도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단 한 번의 목격과 몇 줄의 증언이 얼마나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파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다. 10년 동안 연예계를 취재해온 나에게 이번 사건은 또 하나의 교과서 같은 사례로 남을 것이다. 사실이 무엇이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정말로 새로운 생명이 찾아온 것이라면 축복받아 마땅할 일이다. 아니라면 우리는 또 한 번의 소문 속에서 누군가의 하루를 소모한 셈이 된다. 그 경계선 위에서 나는 오늘도 키보드를 두드린다. 그리고 독자들은 묻는다. 그래서 진짜야? 그 질문이 멈추지 않는 한 샵사인 미우새 김승수 박세리 산부인과 동행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연예계는 오늘도 내일도 이런 이야기로 숨을 쉰다. 그 질문이 반복될수록 취재 현장의 공기는 더 묘하게 굳어갔다. 진짜냐는 물음은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미 결론을 정해둔 상태에서 던지는 경우가 많다. 독자도 시청자도 때로는 기자 자신도 그 함정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나는 수없이 그런 순간을 겪어왔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앞에서 한 발 물러나야 한다는 직업적 윤리와 남들보다 한 발 앞서야 한다는 업계의 압박 사이에서 흔들리는 감각. 이번 김승수 박세리 산부인과 동행 논란 역시 그 오래된 갈등을 다시 끄집어냈다. 연예 뉴스의 속도는 잔인할 정도로 빠르다. 오전에 목격담이 올라오면 점심 무렵에는 기사 제목이 쏟아지고 저녁이 되면 이미 정설처럼 소비된다. 그 과정에서 맥락은 잘려나가고 당사자의 목소리는 지워진다. 남는 것은 몇 개의 키워드와 자극적인 조합뿐이다. 산부인과, 동행, 미우새, 임신. 이 네 단어가 만들어낸 화학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다. 취재를 하다 보면 왜 하필 이 사람들이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박세리는 한국 스포츠사에서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녀는 늘 강인함과 독립성의 이미지로 소비돼 왔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 그런 그녀에게 임신설이 붙는 순간 대중의 시선은 미묘하게 바뀐다. 존경의 대상이던 인물은 갑자기 사적인 호기심의 대상이 된다. 축하와 응원이 섞여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제는 엄마가 되는가라는 사회적 기대가 자연스럽게 깔린다. 김승수 역시 마찬가지다. 오랜 시간 성실하게 연기해온 배우지만 이번 이슈에서 그는 상대 남성이라는 단순한 위치로 축소됐다. 그의 작품, 연기 변신,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는 순식간에 뒷전으로 밀렸다. 대신 두 사람이 어떤 관계냐는 질문만 남았다. 연예계에서 관계는 언제나 서사를 만든다. 그리고 그 서사는 개인의 노력이나 성취보다 훨씬 쉽게 소비된다. 나는 취재 수첩을 넘기며 과거 기사들을 떠올렸다. 비슷한 패턴은 수없이 반복됐다. 병원 목격, 해외 여행 동행, 같은 차에서 내리는 장면? 그때마다 연애설, 결혼설, 임신설이 이어졌다. 어떤 경우에는 사실로 드러났고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오보로 남았다.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공통점이 하나 있다. 소문이 사실이 아니었을 경우에도 당사자가 겪어야 했던 피로감과 상처는 기사 어디에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사안에서도 소속사의 대응은 교과서적이었다.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 사실무근이라는 문장은 이미 수없이 복사 붙여넣기 된 표현이다. 그 짧은 문장 안에는 방어와 체념이 동시에 담겨 있다. 더 설명하면 또 다른 추측을 낳을 것이고 침묵하면 오해가 커진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완벽한 해법은 없다. 그래서 연예인과 소속사는 늘 최소한의 말만 남긴다. 하지만 대중은 그 최소한의 말에서 최대한의 의미를 끌어내려 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논란은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이야기로 덮인다. 새로운 스캔들,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면 관심은 빠르게 이동한다. 그러나 당사자에게 남는 것은 기억이다. 검색창에 이름을 치면 따라붙는 연관어, 몇 년이 지나도 회자되는 옛 기사들. 그때 그 산부인과 사건 말이야 라는 식의 말들이 농담처럼 던져질 때 그 무게를 감당하는 것은 오롯이 개인의 몫이다. 기자로서 나는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우리는 어디까지 써야 하는가? 공인의 사생활은 어디까지 공적인 영역이 되는가? 임신과 출산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다루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물론 연예인은 관심을 먹고 사는 직업이고 그 관심이 곧 산업을 움직이는 동력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영역이 무제한으로 소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논란이 특히 큰 반향을 일으킨 이유 중 하나는 예능 프로그램의 영향이다. 미운 우리 새끼는 출연자의 일상을 보여주며 친근함을 쌓는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시청자들은 출연자를 이웃처럼 느끼고 가족처럼 걱정한다. 그 친밀감이 실제 관계를 과대 해석하게 만든다. 방송에서의 농담, 제작진의 자막, 출연자의 표정 하나하나가 현실의 증거처럼 읽힌다. 그 결과 방송과 현실의 경계는 더욱 흐려진다. SNS는 그 흐림을 가속화한다. 누구나 기자가 되고 누구나 해석자가 된다. 몇 장의 사진과 짧은 문장이 수만 번 공유되면서 원래의 맥락은 완전히 사라진다. 카더라는 어느새 사실상 확정이 되고 반론은 묻힌다. 그 과정에서 진실 여부는 점점 중요하지 않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가 얼마나 흥미로운가, 얼마나 자극적인가다. 나는 이번 사안을 취재하며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췄다. 추가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추측을 덧붙이고 싶지 않았다. 대신 이 현상이 왜 반복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싶었다. 연예 뉴스는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그 시대의 욕망과 가치관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임신설에